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LA 다저스의 사장 앤드류 프리드먼은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5년 네드 콜레티의 후임으로 프리드먼이 다저스에 왔을 때 다저스는 이미 8년 연속 지구 우승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2012년 5월에 구단주가 바뀌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다저스가 그로 인해 흥행에 성공하고 엄청난 TV 중계권 계약도 따내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쓴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리드먼이 온 첫 해인 2015년 다저스는 2억 9,800만 달러의 사치세 연봉을 썼고 이에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4,300만 달러의 사치세를 내게 됩니다. 다저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가 1억 6,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마크 월터 구단주가 프리드먼에게 내린 지시의 내용은 우승을 계속하면서 연봉을 줄이라는 거였습니다. 유망주 유출을 최대한 막고 대형 장기 계약을 억제하는 것으로 구단주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한 프리드먼은 팀 신기록에 해당되는 106승을 따낸 2019년 사치세 연봉 총액을 2억 500만 달러로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이 흥청망청 돈을 쓴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쿠바 선수들과의 계약이었습니다. 프리드먼은 쿠바 유망주를 잡는데 2억 달러 가까운 돈을 쓰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맙니다. 프리드먼이 계약에 가장 성공한 쿠바 선수는 계약금을 200만 달러밖에 주지 않은 요르단 알바레스로 2016년 마감 시한 때 조시 필즈를 데려오면서 휴스턴으로 넘겨준 알바레스는 2019년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이 됩니다. 쿠바 선수를 제외하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했던 프리드먼의 후려치기가 정점에 달한 순간은 마에다와의 계약이었는데요. 다저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나왔을 때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했던 나머지 8년 2,500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에다는 지금까지 얼마를 벌어들였을까요? 마에다는 첫 해 인센티브 포함 1,037만 5천 달러, 두 번째에 737만 5천 달러, 세 번째에 612만 5천 달러, 네 번째에 852만 5천 달러를 벌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단축 시즌이 된 지난해는 인센티브를 많이 따내지 못하면서 342만 달러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마에다의 연봉 수입은 5년 동안 3,582만 달러였습니다. 네, 기쿠치가 시애틀과 맺은 계약이 3년 4,300만 달러입니다. 고액 연봉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연봉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마에다는 2019년 다저스가 특별 관리를 해준 우리아스와 1+1 등판을 하면서 잘 던지고 있다가 교체되는 일이 빈번하자 시즌 후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네소타의 에이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에다는 지난 시즌에 대한 소감, 올 시즌에 대한 각오를 어떻게 밝히고 있을까요? 마에다는 스프링 캠프 인터뷰에서 지난해 팀의 우승에 공헌해 기쁘다. 미네소타에 오고 나서 에이스라는 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계속해서 팀의 중심이 되고 싶다. 지난해 싸이 영상 2위는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풀타임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다시 관중 앞에서 던지는 올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162경기 시즌에 대비해 오프시즌 동안 공을 최대한 적게 던지고 몸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시즌을 준비했다. 미네소타에서는 감독, 코치, 직원들이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 늘 스스로의 피칭을 복습하고 반성하는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올해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한다. 상대 역시 지난 시즌의 나에 대해 분석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브레이킹과 회전에 미세한 변화를 주고 싶다. 팀의 중심이 된다는 건 시즌 내내 로케이션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포스트 시즌에서도 잘 던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팀에서 나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개막 몇 번째 투수인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에다의 각오와 함께 올해 메이저리그는 어쩌면 투수들에게 위기일지도 모르는데요.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코로나로 인해 선수들이 경기 중에 비디오 분석실을 사용하는 게 금지되면서 특히 타자들에게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1968년 최고의 투구 타자 시즌 이후 가장 낮은 리그 평균 타율 2할 4푼 5리에 그치고 크리스찬 옐리치, 하비에르 바에스 등 무수한 특급 타자들이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는 경기 중 비디오 분석실 사용을 다시 허락했기 때문에 이는 투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한 미네소타는 올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2연패 탈락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 18연패라는 미 프로스포츠 신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종전 포스트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은 NHL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16연패였습니다. 화이트삭스는 랜스 린을 데려오면서 지올리토, 카이클, 린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발 트리오를 구축한 반면 미네소타는 J.A. 헵과 1년 800만 달러, 맷 슈메이커와 1년 200만 달러 계약에 그쳤는데요. 이에 마에다를 필두로 호세 베리오스와 60경기 출장 정지를 소화하고 돌아와 5경기에서 2승 3.88을 기록했던 마이클 피네다, 그리고 헵과 슈메이커가 로테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슈메이커의 자리에는 랜디 도브넥, 데빈 스멜처 등 도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에다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안드렐턴 시몬스가 왔다는 건데요. 이에 유격수 시몬스와 중견수 바이런 벅스턴으로 이어지는 센터라인 수비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한편 시범 경기에 나온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애리조나 케일럽 스미스를 상대로 말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작년에 샌디에고는 60경기 시즌임에도 7개의 말로 홈런을 때려내 슬램디에고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특히 8월에 열린 텍사스 홈 4연전에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윌 마이어스, 매니 마차도, 에릭 호스머가 메이저리그 최초로 4경기 연속 말로 홈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말로 홈런은 162경기 시즌에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팀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스프링 캠프 초반부터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타니 쇼헤이가 100마일, 다저스 더스틴 메이가 101마일을 찍은 데 이어 신시내티 유망주 헌터 그린이 에인절스와 시범 경기에서 첫 3개의 공으로 101마일, 102마일, 103마일을 찍고 네 번째 공으로 103마일을 던졌다가 데이비 플래처에게 안타를 맞았습니다. 신시내티가 2017년 드래프트에서 미네소타 로이스 루이스에 이어 전체 2순위로 뽑은 그린은 오타니처럼 투웨이가 가능한 선수로 여겨졌는데요. 2019년 3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2017년 드래프트 후 지금까지 70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헌터 그린은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공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론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트리플 A 시즌 개막이 최소 한 달 정도 연기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니 마차도는 야간 경기 때 공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라섹 수술을 받았는데요. 예전에는 투수들은 많이 받는 반면 타자들은 동체 시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눈 수술을 최대한 피했는데요. 워싱턴 유망주 카터 키붐도 라섹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시절 동료였던 키붐이 라섹 수술을 받고 성공하게 되면 시력이 나쁘기로 소문났으며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브라이스 하퍼도 올 시즌이 끝난 후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